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업 취업 스터디 득일까 실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도 라이브를 해커스에서 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교육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이번 주 안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해커스에서 제가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를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기업 취업 스터디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득일 때도 있고 실일 때도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스터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기업 취업 스터디는 크게 이제 NCS 직업기초능력 또는 전공 그리고 면접 스터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하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업기초능력 스터디는 일단 모여서 시간을 재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채점을 한 뒤에 이제 틀린 것을 맞춰보는 유형이 사실상 가장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재고 모여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간의 긴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험과 같은 느낌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 자체, 문제풀이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서를 먼저 보고 복모도 몇 번 풀어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때 모여서 피센 민경채라든지 또는 5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 유형이 한쪽으로 쏠려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어렵게 되죠. 만약 모듈형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스터디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조원들이 모여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채점 못 틀린 것을 맞춰본 다음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스터디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과 모여서 해야지 공부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스터디에 참석을 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럴 때는 스터디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 참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스터디는 원래 수단입니다.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만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셋 문제풀이를 하는 경우는 집에 와서는 모듈형 문제를 풀고 또는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스터디 시간에 쫓겨서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스터디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공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스터디도 역시 모여서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해설을 해주는 형태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전공 범위를 정하세요. 그래서 전공 범위를 정한 다음에 각자 맡은 부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많이 봅니다. 이는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가르치고 설명한 부분만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습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억이 남으나 내가 듣는 것은 사실상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대부분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전공 공부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전공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필기 스터디를 하실 때는요, 스터디 시간보다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터디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보이면은 그 스터디는 좋지 않은 스터디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입니다. 전공은 공부인 거죠. 훈련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직업기초 능력 스터디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돼. 나머지는 전공에 좀 더 치중을 해야지. 하게 된다면 아마도 직업기초 능력 실력은 제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스터디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터디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터디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시험을 치고 있다는 긴장,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도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자신이 전적으로 스터디에 매달려 있고 스터디가 뭔가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스터디는 결코 좋은 스터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겁더라도 나는 이렇게라도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다면 그 스터디는 버리셔야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스터디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이런 거죠. 1시간 정도 공부하고 2시간 정도 수다 떠는 일명 수터디, 또는 밥을 먹으러 가자는 밥터디, 또는 술을 먹자는 술터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면접 역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의 형태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여서 면접을 하고 서로의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의 면접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의 면접을 몇 번 하다 보면 발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의 면접의 중요한 점은 피드백이에요. 서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는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뭔가 넌 산만한 느낌이야. 라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이러면 사실상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도 또는 모의 면접을 하고 있는 사람도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에서는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도는 이런 것 같아. 그리고 발성은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발음을 좀 더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대답 내용, 그리고 내용의 방향성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면접에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없어요. 한 번에 명확하게 들려야 되고 답변의 내용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도 면접의 피드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의 면접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은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을 얘기를 했는데 스터디는 사실상 평등해야 합니다. 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것이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인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누구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먹히지 않으면 그 스터디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공기업을 몇 년 준비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저는 취린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재밌어서 쓰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는 그냥 취업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죠. 취린이는 취업 준비를 오래 한 사람과 취업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 즉 정보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막 취업을 시작을 했더라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전문가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린다면 충분히 빨리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안에서는 절대 나이, 내가 오래 준비했다 라는 식의 경력 등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우러러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늘 역시 저는 시작은 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잔소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